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무척 추운 날씨인데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중앙일보 전부 다 상암으로 옮겼는데 임주리 기자는 아니라면서요. 네, 저는 아직 서소문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멀지만 뭐 단풍 구경하면서 왔습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 미국에서는 한창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간 제가 미국 대선 소식 정말 네. 거의 매주 전해드렸잖아요. 아주 완벽하게 그 미국 대선 시스템을 설명해 줘서 저는 아주 감탄 탐복.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그러네요. 뭐 오늘 드디어 뭐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그 진행이 끝났으려나요? 하여튼 오늘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의 선거운동이 정말 치열했고 또 사전투표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거기도 지금 시차 때문에 동부부터 서부까지 다 그렇죠. 진행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참 한 나라에 시차가 여러 개가 있다는 네. 게 부럽기도 하고. 네,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준비 중이니까요.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영 소식의 제목은요. 테러에 코로나까지 걱정된다 유럽. 아, 정말 오늘도 오스트리아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이죠. 이날 저녁에 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예.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는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용의자도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무장한 괴한들이 월요일 저녁에 빈 중심가의 6곳에서 총격을 했다고 이제 CNN 등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이제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이들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매우 준비된 상태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준비된 상태였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정확한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오스트리아 네. 정부에서도 말을 아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시간 전에 이 뉴스 다시 체크하면서 본 결과로는 네. 사망한 내무장관이 사망한 용의자가 이슬람 급진주의자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IS 이슬람 국가죠. 예, 그동안 테러 정말 많이 일으켰던 네. 예, 이 IS 조직 동조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언급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서 네. 반유대주의자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10년간에는 오스트리아에서는 큰 테러가 없었거든요. 네. 아마 그 이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인한 테러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아마 오스트리아 사회는 충격을 받았을 거고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게 보니까 코로나 재유행으로 봉쇄령이 내려지기 정말 몇 시간 전이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봉쇄되기 전에 나가서 좀 조금 놀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예.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붐볐다고 해요. 바나 뭐 레스토랑 이런 자리에. 네.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범인들이 총격을 한 게 이 카페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번화가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아니 오스트리아 빈 하면 우리 그 배낭 여행객들 네. 또 어르신들 수없이 많은 시민들께서 여행을 다녀오셨을 네. 정말 아름답고 평화의 상징이고요.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도심 한가운데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정말 그 충격적인데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의 총기 규제가 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느슨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개인 총기 소유가 일단 허용되어 있고 뭐 이제 이 규제가 엄청나게 엄격하지는 않아서 예. 이번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오스트리아 경찰은 더 많은 가담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적 네.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바로 테러 사건이 프랑스에서도 파리 근교에서 났다가 다시 마르세유에서 나고 계속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유럽에서
테러가 이제는 조금 없으려나 했었는데 예. 이 프랑스에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예. 프랑스에서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교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그 일에서 촉발된 말들이 유럽과 중동 간의 이제 어떤 신경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게 이제 테러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프랑스 니스에서 니스. 예, 이곳 니스에서 났죠. 예, 노트르담 성당에서 무슬림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요. 3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이틀 만에 리옹에서 그리스 정교회의 신부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리옹 테러는 이슬람교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 프랑스는 상당히 뒤숭숭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테러 직후에 봉쇄령,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졌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 대부분 국가가 다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일단은 한 달 정도 봉쇄령이 들어갔고 독일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더라고요. 어제부터 역시 한 4주 정도 봉쇄령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 각 국가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데 일단 식당이나 술집처럼 사람 많은 곳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어서 영국도 5일부터 4주간 이동 금지령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 존슨 총리가 봉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를 알아본 존슨 총리가 이렇게 봉쇄 외엔 답이 없다. 네. 굉장히 절박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두 번째 뉴스를 상영해 볼까요?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점점 뜨거워지는 태국 시위 열기. 태국 시위 얘기도 지난번에 소식 전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시위가 계속 중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 저 이게 이 시위가 그냥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을 텐데 네. 이 시위 열기가 정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예. 보니까 7월에 시작됐으니까 따져보면 5개월째죠. 오, 5개월째 그러네요. 이어지고 있는 시위인데요. 예. 이게 그간 금기시됐던 왕실 비판이 이제는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예.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시위 주도자들도 이렇게 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여기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허.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 하면서 시위 가담자들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외신들 분석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홍콩 시위랑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SNS를 통해서 시위를 조직한다는 점, 네. 그리고 정부의 억압에도 그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어허. 그리고 무엇보다도 Z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 예, 홍콩과 네.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뭐 앞선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활동가죠. 네. 조슈아 왕. 조슈아 왕. 네, 예. 조슈아 왕이 태국 시위대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아. 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위대와 연대를 좀 이렇게 긴밀하게 한다는 점도 Z세대의 어떤 시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간 여러 명이 시위를 지속하려면 뭔가 모연 단일화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모여도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살펴보니 원하는 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거든요. 맞다. 그렇죠. 예. 뿌라유차노 짜노차 총리 퇴진하라. 퇴진, 총리 예. 퇴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군부가 만든 헌법이니까 이거 바꾸자. 개헌.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꾸준히 있어 온 비판이지만 그 누구도 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실이 사실은 쿠데타를 계속 묵인하면서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이제는 우리의 왕실도 바꿀 때가 됐다. 현 군주제 좀 바꿔나가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뿌라유 총리는 묵묵부답이에요. 허허. 예, 그리고 왕실 역시 현명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시위가 길어질 우려가 커 보이는데 이 군부가 만든 헌법, 물론 누가 만들었냐도 문제겠지만 그 내용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군부가 만든 헌법이다.
그러니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뭐가 예, 문제인가. 찾아봤더니 이제 예. 여기가 입헌 군주제이면서도 의원 내각제인 나라거든요. 태국이. 네. 네.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을 통해서 의원을 뽑고 네.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총선을 통해서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직 의원이 돼야 총리가 되든 말든 할 텐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태국은 군부가 손댄 개헌을 통해서 의원이 아니어도 이름도 정말 이상해요. 비선출직 명망가라면은 총리 선출 선거에 이제 나올 수 있다. 비선출직 명망가. 네. 그 아무나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뿌라를 본인이 나가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아. 이렇게 정해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상원 의원들을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군부가 상원 네. 의원을 지명한다고요? 군부가 상원 의원을 지명을 하고 하원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의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하원을 이제 합해서 총리 선출 선거를 한다고 해도 네. 군부가 뽑는 상원이 다 군부 마음대로 뽑은 사람들인데 그러겠죠. 당연히 군부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가 되겠죠. 하원 중에도 군부 편은 꽤 있을 테니까. 있을 거고 당연히. 아. 그러니까 군부가 만든 헌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네. 이거 헌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 네. 내용이 남의 나라 헌법이긴 하지만 네. 그럼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 이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마하 와치랄롱권 국왕이 태국은 타협의 땅입니다. 나는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 뭐 시위대죠. 예, 이렇게 말을 해서 일단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줬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네, 이 마하 와치랄롱권 국왕은 워낙에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아서요. 국민들은 뭐 그런 말에 별 반응이 없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 아하.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왕실 모독죄가 여기는 최대 15년형으로 정말 세거든요. 왕실 모독죄가요. 네, 네. 이게 있는데도 이제는 시민들이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허. 이제 문제는 왕실 지지자들도 당연히 모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두 세력이 약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 무엇보다 군부가 다시 나설 경우에는 정말 최악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태국 정치는 그동안 군부 쿠데타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의 쿠데타가 있었죠. 네, 예. 1932년에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이후에 19번이나. 아우, 19번. 그래서 이제 군이 나설 경우에는 정말 최악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참 가까운 나라인데 심상찮네요 분위기가. 그럼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을 영화가 있다고요? 네. 이 몇 년 전에 제니퍼 로렌스 정말 할리우드 탑스타죠. 네. 예, 제니퍼 로렌스 주연으로 1편부터 4편까지 차례로 개봉을 해서 정말 크게 흥행한 영화 헝거 게임. 아, 헝거 게임. 네. 예, 막 이제- 서로 사냥 대결하고 막 예, 네네. 쫓고, 예, 저도 봤어요. 예, 이 영화 정말 흥행했고 재미있는데 맞아요. 예. 아니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가 태국이랑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태국 시위대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고개를 네.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영화가 가상의 독재 국가 파넴이 이제 가상의 독재 국가가 네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 구역에서 청소년들을 선발해가지고 맞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생존 게임을 벌이게 하는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인 그 제니퍼 로렌스가 캔니스. 네. 예. 이 룰을 깨면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 캔니스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어서 격려를 해요. 아, 맞아. 예, 이 장면이 예. 정말 그 영화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장면인데 예. 바로 이거를 태국 시위대가 아. 이 세 손가락 격려를 저항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항의 제스처가 영화보다도 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예,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네. 참 좀 상상 외의 역할을 또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회 개혁과 혁명의 네. 어떤 그런 촉발제 역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상영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중국이 다짐했다. 미국을 이기자고. 근데 어떻게? 미국 이기겠다 중국의 꿈이긴 하는데 어떻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거 사실 이거 제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아, 제일 그래요? 재미없는데 제일 어허. 중요해요. 지난주 중국에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나왔고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쌍순환 전략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인데요. 예. 국제 대순환과 국내 대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국제 대순환, 네. 국내 대순환.
중국이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면 중국이 사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개혁 개방을 1978년에 덩샤오핑이 외친 이후로 예. 세계 공장이 되면서 정말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성장을 했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한 30년 하고 보니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을 2010년대 들어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대부터. 네, 예.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구도 좀 줄고 인건비도 오르고 각 나라의 견제도 커지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수출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오가면서 무역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트럼프 그리고 예, 뭐 보호무역. 네, 예. 브렉시트에서 규제, 보호무역. 뭐, 예. 예. 이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면서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졌고 또 이제 코로나가 한 대 제대로 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무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아하.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자기네 땅이 어마무지한 거죠. 그 사람도 많고. 네, 사람도 많고 뭐 개발 안 된 땅도 너무 크고.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활용하겠다. 이게 바로 국내 대순환입니다. 국내 대순환은 네, 알겠어요. 네. 예. 자, 근데 이런 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덩샤오핑 시절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세계 무대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 정말 집중할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럼 네. 국제 대순환은 뭐예요? 국제 대순환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세계 무대를 이제 대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수출은 계속 네, 해오고 하겠다. 그건 포기하지 네.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국내 대순환에서 네. 쌍끌이로 간다.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 네. 이야기구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략만 세우고 추진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기게 되나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중국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네. 정말 기술 개발에 정말 무섭도록 집중하고 그래, 있어요. 그 핵심은 기술이다. 네, 쉽게 말해라. 왜냐하면은 아하. 뭐 화해 사태에서도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핵심 기술이 없으면 미국에 계속 휘둘리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목표. 중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송림님, 오늘은 쌍순환 하나라도 제대로 잘 기억해야겠네요. 예, 정말 저도 처음 듣는 쌍순환 전략. 네. 7211님, 오늘은 유난히 쏙쏙 들어오네요. 크크크, 1타 강사 강의 듣는 느낌이에요. 네, 임주리 기자의 명성이 하늘을 치솟을 듯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국제 시장의 변화에 휘둘리기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한국 제품들의 힘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중국이 예. 워낙 빨리 쫓아오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우리는 중국만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잖아요. 10억 인구가 없죠. 네, 그래서 더욱더 기술 투자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꾸 우리 기술 인력 빼가고 뭐 연봉이 5배를 주네 이러면서 기술 유출이 심하잖아요. 참. 그러게요. 어느새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왔네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임주리 기자의 한 줄 평 주세요. 중국 뉴스를 보면서 정신 좀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옛날 얘기 같지만 한 말씀 드리면 예. 옆집에서 1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3시간 공부하고 아이고 소름이 쫙 끼칩니다. 네. 잊어버렸던 옛날 고등학교 고3 시절 얘기를. 네, 좋습니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